아,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 했던 게 저거 수요 공급이었죠. 자, 일단 이제 지난주 했던 크게 세 개 테마였어요. 수요 공급. 두 번째 보니까요. 균형 시장. 그다음 세 번째 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큰 이런 제목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탄력성 세 개 있는데 여기서 매년 두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 포함해 두 문제입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 포함돼 두 개죠. 여기에 보통 뭐 있습니까? 한 개 또는 두 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은 총 5개 매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중에 특히 이제 수요 공급은 제일 중요한 게 딱 세 개. 자,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지. 기억납니까? 유량과 저량. 주로 볼 게 이제 이 저량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간은 유량,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시점 뭐죠? 저량이고, 신규는 유량이면 재고는 뭐 됩니까? 그 다음에 가격, 임대료 어떤 게 저량? 가격과 임대료. 가격이 저량이고. 그러니까 집값이 1년 동안 이 3억이 아니라 현재 3억이죠. 현재. 그래서 가격 또는 가치 또는 뭐 있습니까? 자산. 이와 같은 경우 이게 저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결국은 유량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은 기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된 게 무슨 곡선? 일름법 우하향. 이렇게 되는 게 뭐요? 공급 곡선 일름법 우상향 거죠. 그래 보시고. 자, 세 번째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곡선 상이동과 곡선 뭐요? 자체 이동. 그래서 곡선 상이동 같은 말이 수요 또는 공급 양. 네,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죠. 이렇게 보시면서 원인 자체가 가격이 들어오면 이건 뭐요? 네, 곡선상이고 가격 이외는 뭐죠? 곡선 자체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결국은 여기서 거의 답이 나오죠. 사실은요. 1번, 3번, 4번인데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수요이든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데 주로 공부할 것은요. 수요적인 측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수요가 증가되는 게 해보자고. 자, 가장 많이 묻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요거 묻습니다. 핵가족, 대가족 어떨 때? 생각 잘 하셔야 돼. 핵가족이죠? 그러니까 핵가족은 뭐 있어요? 결국은 대가족은 한 가족이 뭐 여러 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 어디 한 가구라면 2명이 한 가구를 이게 훨씬 더 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핵가족. 두 번째 보니까요. 요거 묻는 거. 대체 투자 대상이. 이 말 딱 나눈 순간 주식은 이 말 뜻이에요. 주식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 증가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격이 어떨 때. 자, 예상되는데 가격이 예상된 어떨 때 수요 증가? 가격이 올라갈 거래 예상될 때 수요 증가죠. 이것 좀 아시고. 하나 더.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지는 건 이건 곡선상 곡선 자체.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냥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한 거 예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상이 포인트 아니야. 그죠? 여기 포인트면 결국은 이건 가격 이외지. 그죠? 따라서 지금 뭐라고요? 곡선 자체요. 요거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예,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A 물건과 B 값으로 대체 관계 있으면 대체 관계 있는 A제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당해제와 있는 수요는요. 요거 사 안 사? 얘는 뭐 해야 됩니까? 사야 되지. 무조건. 산다면 수요 증가도죠. 거꾸로 자 여기 C와 D가 현재 보완 관계라면 요 C 물건 가격 올라가면 예, C 물건 사 안 사? 그 D도 뭐 해야 됩니까? 안 산다 해서 D에 대한 수요도 뭐 한다고요?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수요 공급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균형 시장은 제일 먼저 알게 수요이든 공급이든 얘가 뭐 있으면 증가 또는 감소가 되었을 때 요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어쨌든 수요는 중요한 말은 이 말은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양에 대한 표현인데 수요는 무조건 이 말과 항상 같이 움직이죠. 그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양 증가고 수요 감소면 가격도 양도 뭐하죠? 감소되겠다죠. 거꾸로 공급적인 측면의 가격은 항상 얘하고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공급 감소인 것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중요한 건 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은 될 땐 무조건 이건 답은 결국은 첫 번째 할 것은 누가 더 크다 설명 큰 쪽이 따라가죠. 만약 수요가 더 크게 변하면 뭐 이 말 따라갑니다. 공급이 더 크게 변하면 뭐 이 말 따라간다. 항상 큰 쪽에 있는 값이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없을 때 뭐합니까? 둘 다 동시에 설명하는데 물론 이걸 빨리 푸는 방식이 뭐가 있는 거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결과 양은 모르는 거지. 그 가격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인데 지금은 처음 하니까 이렇게 푸시라고.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면 가격이 뭐합니까? 양도 뭐하죠? 이 말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뭐하죠? 양은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양은 뭐요?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탄력성은 제일 중요한 게 탄력성에 대한 유형이 있죠. 그죠? 그게 세 개 있죠. 항상 결론 누가 바뀝니까? 수요가 바뀝니다. 그런데 원인 자체가 가격된 변화가 있다. 이건 가격 탄력성이죠. 또는 소득된 변화가 있으면 이거 뭐예요?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이면요. 교차. 자, 이 교차와 소득은 중요한 건 그 값이 예, 숫자가 부호가 중요한데 자, 소득 탄력성 플러스와 마이너스이 뭐죠? 무슨 제?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이제 교차 탄력성 플러스이 뭐죠? 반대가 이런 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가격 탄력성은 종류가 중요한데 자 우리 항상 기준 얼마요? 탄력성 값 1이지. 1보다 작을 수도 1보다 클 수가 있지. 1보다 작은 게 탄력, 비탄력. 큰 게 얘보다 더 작은 0이지. 이런 걸 완전 그러니까 극단위 값이 항상 완전 붙입니다. 그 0이 뭐요? 완전 비탄력. 1보다 큰 게 뭐죠? 무한대지. 완전 뭐라고요? 탄력 거죠. 그러면 탄력과 비탄력 중에 훨씬 더 기울기가 급경사인 게 누구예요? 비탄력이죠. 결국 얘가 이렇게 되겠다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이때 얘보다 더 완만한 게 뭐요? 완전 탄력이지. 얘보다 더 급경사의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그래서 수직인 게 완전 비탄력. 예, 완만한 게 결국은 예, 완전 탄력인데 그러면 얘는 항상 보니까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누가 불변될 즉 이거 묻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 누가 불변될 내용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항상 여기 불변이지. 요 점이. 그죠? 여기 누군데? 여기 누구지?
양입니까 가격입니까? 양이지. 양이 불변이야. 완전 탄력은 수평이죠. 여기 불변이지. 여기 누군데? 가격.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 자, 얘는 딱 3개 마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대체제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겠다. 그죠? 그래서 대체제 말은 뭐죠? 탄력. 저거면요.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문제 풀 때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용도가 다양하든지 전환이 용이하면 뭐라고요? 탄력이지? 왜 대치 많으니까. 또 주거용이 상업이나 공장보다 뭐요? 탄력이고. 또 규제가 어떨 때 탄력? 완화될 때. 또 세분화되면 탄력입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뭐라고요? 비싼 게 뭐요? 탄력이죠. 그 다음에 자, 측정 단위 시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기란 말과 장기가 있는데 항상 단기가 뭐죠? 비탄력, 장기가 뭐죠? 탄력. 이렇게 하시고, 물론 제품 완성 기간이 긴 게 뭡니까? 긴 거, 완성 기간 긴 거, 비탄력.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요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무조건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오늘 할 것은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경기 변동. 자, 책을 보니까 111페이지. 얘도 매년 한 문제 따박따박 나도 거기도 가끔 이제 추가되는 게 뭔가 하면 2개까지 시험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쉬운데 자, 112페이지 가볼게요. 일단 이제 경기 변동 밑에 어떤 일반 경기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자, 이런 모양 있죠. 항상 경기는 이런 사이클 변동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자고. 자, 경기가 서서히 나빠진다.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뭐요? 불황 또는 불경기지. 그죠?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뭐죠? 회복. 가장 좋은 게 뭐죠? 호황 또는 호경기 되겠죠. 이런 사이클 국면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경기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이게 정점이고 가장 나쁜 게 뭐냐고? 이게 저점이죠. 이때 보니까 우리 잘 알지만 이 정점에서 사이클 변동 후에 다시 오는 이 정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보통 뭐라 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주기, 이런 용어 쓰겠다죠. 주기. 또한 야채 보니까 정점에서 여기 있는 저점이 있죠. 이 저점에 있는 폭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진폭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폭이 뭐고 그다음 저기 주기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주기는 보니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각각에 있는 물건들마다 주기가 달라지는데 현재 하는 건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를 반드시 비교할 게 일반 경기 변동을 서로 비교합니다. 하는데 이때 보니까 몰라 우리 그 책 보니까 어디 있는가 113페이지입니까? 그 박스 안에 보니까 플러스 더 스터디가 있는데 그중 일반 경기는 먼저 합니까? 1번과 2번과 저기 5번 있죠. 이게 세 개 일반 경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일반 경기는 2번 중기, 즉 주글라 파동입니다. 자, 이 주글라 파동은 몇 년 주기입니까? 10년이죠. 보통 이제 설비 투자 10년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3번과 4번 여기 부동산 경기인데 저 코어츠는 보통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굳이 뭐 이 누가 말해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10년 한 주기고 부동산 20년 한 주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항상 여보세요. 이제 공부할 게 뭐라는 거면 얘를 공부할 때 무조건 누구와 비교합니까? 이런 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지금부터 뭐라는 거면요. 자, 우리 거기 있는 프린트. 자, 프린트 갑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경기. 라 하면 자, 우리 거기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입니까? 아니면 주거 저기 다시 말 좀 했어. 예, 부동산 건축, 재건축 또는 토지 경기 뭘 말합니까? 다시 우리 책 보니까 113페이지 거기 있는 박스 안에 3번과 4번. 3번은 무슨 순환? 건축 순환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지 이 말 대신 재건축이란지 토지 경기란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용도는 뭐냐? 주거용이 되어진답니다. 그래 보시고 자, 두 번째 갈로 2번. 자,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렇죠? 전국적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있죠. 전국적이면 여기 있는 현재 창원시에 있는 경기와 불경기면 전국에 다 불경이 된다고. 그건 아니다, 그죠?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산 방송 부동산 경기는 각 지역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여기 창원의 모든 이 저기 뭐 용도가 다 불경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경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항상 특정한 물건에서 적용된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즉 매번 있죠. 이런 똑같은 사이클 변동을 가질 수는 없이 이렇게 가닥이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로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백하진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네 번째 말이 꽤 중요하거든요. 자, 이 말임 다시 보세요. 자, 이 말이거든요.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죠? 여기 일반 경기면요. 부동산 경기는 몇 년 주기입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자, 이게 부동산 경기인데 훨씬 더 긴 건 누구예요? 부동산이죠. 또한 이때 보니까 주기가 훨씬 더 큰 게, 자, 진폭이 더 큰 게 누구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림 가지고. 한 번 더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회복은 굉장히 느리지. 그죠? 호트는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급속한데 요 모양 자체가 대칭 모양 비대칭. 비대칭이지. 그래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 자, 거기 있는 갈로 4번까지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지표요. 그리고 보통 이제 현재 이 동네 경기가 좋다 나쁘다 설명했을 때 무엇을 측정할 것이 묻는 거예요. 했을 때 얘는 결국 뭔지합니까? 모든 걸 통해 다 알 수 있어. 근데 실제 이 경기 측정 지표는 딱 3개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면 수요와 공급과 가격 3개 있다고. 근데 실제 시험은 요 수요 공급을 절대 안 써요. 요 말 대신 뭘 쓰는가 하면요. 뭐 수요 관련된 용어 있죠. 거래량, 판매량 이런 말 쓴다고. 또 공급 관련 말뚝이 있거든요. 얘도 뭐 있으면 끝에 보니까 뭐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공실 등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참고로 이러이러한 요인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겠다 쓰지. 이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 낼 수가 없다고. 그리고 프린터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예, 수요적인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거래량, 매매량, 뭐 소득 등등 있을 것이고 거꾸로 공급적인 측면에 뭐 있습니까? 허가량, 또 완공량, 공실률, 뭐 택지 분양 실질 등이 있습니다. 또 가격 등이 있는데 이런 거 절대 틀린 말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러이러한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면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라고. 자, 이건 바로 문제를 먼저 풉니다. 문제를. 자, 문제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D장에 2페이지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6-1, 2, 3 요거 3개 있죠? 자, 그거 3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6-1번 보니까요. 나와 있듯이 건축 착공량이 뭐요? 이건 수요 공급? 공급이죠. 거래량은 뭐죠? 수요죠. 이걸 자꾸 번역하셔야 돼. 그 결국은 공급과 수요 등은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로 활용되어 있다. 활용되고 있다 쓰면 맞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6-2번 가볼까요? 허가 면적 뭐죠? 허가 면적 공급. 또 뒤에 있는 미분양 뭐죠? 공급이죠. 이 말은 부동산 공급도 경기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맞는 거지. 자, 6-3번 가볼까? 허가량 알면, 즉 이 말은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공급을 알면은 경기 순환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즉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허가량은 뭐를 통해 측정할까 묻는 거예요. 묻는 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예, 뒤에 있는 보니까 뭐 자재별 용도나 있죠. 그 뒷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걸 다 측정할 수 있어. 모든 걸.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시험 나왔는데 물론 여기 보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 과거에 틀린 점을 딱 한 번 낸 적은 있긴 있어. 그게 뭔지 하면 이겁니다. 물어볼게요. 소득은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소득이 올라가면 경기 좋아지는 거지. 소득이 많아진 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소유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어 이건. 이게 맞으면요. 서울에 있는 강남 매번마다 호경기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런 가지고 우리 과거에 장난친 적이 있지만 글쎄 이게 또다시 장난칠 수 있을까? 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결론 우리 6-1, 2, 3번처럼 뭐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건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 그냥 통과하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어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장요. 예, 3번. 요 3번은 중요한 건요. 그 제목이 좀 중요하지 앞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제목부터 바르시라고. 이 말이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요거 마시라고.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요거는요. 보세요. 이거 시험 안 내는 이유가 있어. 1998년까지는 잘 맞았어 이게. 응? 근데 이후부터는 다 이게 막 어그러진다고. 그래서 이건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은 시험 안 내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일반 경기거든요. 근데 어떠한 건 일반 경기보다 먼저 이동되는 게 있어. 어떤 건 일반 경기도 여파로서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전체 영어로 말하면 사이클이지. 그죠? 사이클은 다르면 순환인데 여기 먼저 간다 이거지. 일반보다. 먼저 간다 이게 뭐냐? 전순환적이야. 이건 뒤에 따라갔죠. 여기에 뭐라고요? 호순환적이에요. 그러면 전순환적 경기가 뭐냐? 주식 경기고 호순환적 경기가 부동산 경기인데 지금 이게 안 맞다고 이게. 그래서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물론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또 이걸 부동산을 다시 쪼개보면 이래 되거든요. 여기 현재 일반 경기면 자 어떠한 건 일반과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뭐냐? 동시순환적. 어떤 건 일반 경기 반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냐? 역순환적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 물론 동시순환적 경기 변동을 갖고 있는 거 부동산 종류 중에 상업이나 결국은 공업이 되어진답니다. 역순환적 관계는 뭐냐고 이게 주거용인데
큰 의미를 갖지 마라. 이건 날 필요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론상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우리 경기가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네, 고용이 좋아지겠지. 그 소득이 많아지거든. 자, 근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상가 등의 설비도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주거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상업이 둘 다 똑같이 돈을 요구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대출 금리가 비싼 게 상업이 더 비싸겠습니까? 주거가 더 비싸겠습니까? 경기 좀 좋아지면 어쨌든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겠지. 또 좋아지면 공장 등의 설비가 더 증가되거든. 그러니까 둘 다 보면 돈을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요구했을 때 대출 금리가 높은 게 상가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주거입니까? 예상컨대. 네? 주거는 내가 돈을 빌려서 월급 받아 갚는 거지. 상가 공장 내가 장사해서 어떤 저기 생산에서 나는 수익을 통해 갚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위험이 더 큰 게 누구예요? 상가지.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훨씬 높단 말이에요 사실은. 응? 근데 어차피 둘 다 이건 안정성이 있지. 왜? 담보 물건 담보 다 잡혔으니까. 그러면 이때 둘 다가 돈을 요구한다면 은행들은 둘 중에 누구한테 빌려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얘한테 빌려준 거 아닙니까? 얘가 수익이 높으니까. 그러면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여기 있는 상업이나 공장에 많이 빌려준 만큼 돈이 부족하지. 그래서 부족한 돈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더 적게 누구한테 빌려준다? 주거. 이 말 뜻이 사실은. 이 논리인데 굳이 하지 말은 거예요. 응?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했습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의미 큰 의미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밑에 5번 있지. 5번 건 하시라고. 그건 중요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행도, 선행도, 독립도 할 수 있다. 자, 칠판 보시고. 7번 보시고요. 다시 여보세요. 보세요. 부동산 무슨 경기? 호순환적이지. 이게 원칙이야. 이게. 근데 잠시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사이클 순환이란 말과 있죠. 행이란 말은 다른 거야. 다른 말이라고. 순환은 전체 있는 이 그림 자체를 보는 거고 행은 하나의 국면만 보는 거예요. 국면. 그럼 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 이렇게. 응? 여기 현재 흰색이 일반 경기지. 노란색이 부동산이지. 이 둘러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지 이거. 회복은 누가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 오는 거지. 노란색이 얘보다도.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이 먼저 간다 해서 이게 선행이라고. 응? 꼭지점은 같이 움직였지. 그죠? 여기에 뭐라고? 동행 또는 병행. 후트는 얘가 뒤에 따라가지. 얘 뒤에. 여기에 뭐라고? 호행. 이건 정반대지. 역행이지. 그죠? 이건 지멋대로 움직이지. 이런 게 독립. 그 말 뜻이야. 그 5번이. 응? 아니 순환과 행은 다르다니까. 행이란 건 하나의 국면만 따져보는 거야. 하나의 국면. 순환 전체에 있는 사이클도 따져보는 거고. 가끔 책들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분 못한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 애들이. 응? 그래서 비록 부동산 경기는 원칙은 후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역행도, 후행도, 선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됐죠? 자, 그래 보시고 자 4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거기 있는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4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아마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이 정답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런데 자 4번 제목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뭐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드러났죠.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럼 다시요. 칠판 보시고요.
그 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는 반면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크게 이게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두 번째요. 무작위적 경기 변동. 또는 같은 말이 뭐죠? 불규칙적 경기 변동입니다. 한 개 더 뭐가 있습니까? 추세 변동. 같은 말이 장기. 근데 이건 시험 내면 여보세요. 항상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매번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순환적 경기 변동은 예, 이런 거예요. 우리 부동산으로 이런 사이클 변동 갖고 있죠. 이런 들어서 그래서 이때 보니까 요거 순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끔 순서가 장난치기도 하거든요. 순서 가지고.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경기가 서서히 나빠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후퇴지. 가장 나쁜 게 뭐죠? 불황. 불황 같은 말이 부동산에선 하향시장입니다. 서서히 좋아진다. 이게 뭐냐? 결국은 회복이지. 가장 좋은 게 뭐죠? 호황 대신 상향을 쓰게 된다.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이런 말 때문에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순환적이야. 자, 다시 여기 있는 계절적은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경기 변동 이런 게 있죠. 특히 방학 때 되면 방학 때마다 대학 근처는 원룸 불경기지. 그죠? 연말 시장 호텔도 홍이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특정 계절마다 계속 경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나면 항상 이 말 나야 됩니다. 즉 매년 그럼 뭐뭐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죠. 되는 것 전부 다 계절적 생각하시면 돼. 또한 무작위란 건 불규칙은 뜻하지 않는 사건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천재지변. 또 정부 정책 이런 거죠. 정부 정책 미리 예견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일시적 이런 말 일시적. 우리 요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꽤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정부 뭐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추세 변동이 뭐냐? 이건 20년, 30년 오는 그런 경기 변동인데 보통 이거 보니까 뭐 이 재건축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보통 이게 다른 말 추세 변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건 질문 나거든요. 뭐 지속적 이런 말 나오죠. 나면 전부 다 이건 추세 변동 생각하시라고. 뭐 이건 딱히 제가 뭐 이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 추세 변동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몇 년? 30년이 바뀌었어요. 계속 경기 다운되는 거지. 그죠? 중국은 뭐 있으면 20년 계속 좋아졌거든. 이게 추세야, 시그마에서. 계속 경기 일정 시간 10년 이상 좋아지는 게 있죠. 나빠지는 게. 이게 추세라고, 시그마에서. 그런 건데 뭐 큰 의미를 갖지 말고 아마 이거 장난치면 뻔합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이건 예 아니면 요거 시험은 나온 거죠. 100%. 여기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요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잠시 이 각각의 국면 특징을 굉장히 시험 많이 낸다고 최근에. 그런데 자, 굳이 시험 나왔을 때 요거 두 개는 굳이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둘 다 경기 나쁜 거야. 설마 요걸 내놓고 이걸 틀리게 내지 못합니다. 왜?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요거 두 개 묶어서 그냥 같이 움직여 이렇게. 자, 물어보죠.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건축의 착공량, 허가량이 많아지는 시기는 언제? 이때지? 착공량 감소하겠지. 공실률은 이때는 공실률 많아지고, 이때는 떨어지겠지. 이때는 집값은 떨어지고, 얘는 집값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단 두 개만 조심하라고.
자, 두 개 갑니다. 첫 번째, 과거 사례 가격. 두 번째,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 시장이 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자, 다시 후퇴에 대한 과거 누구지? 요거 상향. 그죠? 상향 시장에서 1억에 매매되어진 거는 후퇴 때는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1억 이하 받겠습니까? 이하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잘 받아봐야 최고 1억 받겠지. 그죠? 과거에 있는 가격이 결국 뭐 되겠습니까? 가장 높은 가격이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상한가 또는 상한세는 쓴다고. 다시 회복의 과거 누구예요? 하향시장에 1억에 매매된 물건은 이때는 회복은 적어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하 가격이 얼마라고? 1억 되겠다.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한가 이렇게 쓴다고. 또는 하한선. 그러면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 물건 내놓는 공급자 수가 많습니까? 수요자 수가 많습니까? 네? 경기 나빠지면 공급 많겠지. 일단 시장을 지고 흔드는 건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겠죠. 그래서 일단 매수자가 지고 흔들어서 매수자 중심이라고. 자, 다시 경기 좋아지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집을 안 내놓지. 살 수 있는 수요자가 훨씬 많겠다. 그죠? 그 결과 일단 누가 지고 온답니까?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 자, 칠판 보시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헷갈리는 뭐냐? 이걸 제일 많이 헷갈린다고. 자, 간단해. 요때는 자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요때는 집값이 올라가 떨어져 이렇게 하시라고. 무조건 문제 빨리 푸는 방식은 자 이렇게 놓고 있죠. 이 시기는 집값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럼 과거 가격이 무슨 가격이라고? 최고 가격이야. 상한선. 요때는 집값이 뭡니까? 떨어져 올라가지. 그럼 과거 가격은요? 하한선 보시고. 자, 일단 중심이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 이때는 누구 중심? 이렇게 가시라고. 이게 제일 빨라. 시험 딱 나는 순간 뭘 생각하면 자 다시 볼게. 이거 보세요. 자,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순이야 돈인데 자 이 말입니다. 저기 불경기란 집값이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게 제일 먼저 하시라고. 그럼 과거 가격? 그건 누구 중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라고. 자, 일단 요걸 먼저 연습. 우리 저기 있는 2페이지 프린트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2-1번 2-1번 부동산 경기란 무슨 경기 말한다고요? 건축 경기야. 여기 12회 때 시험 나서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재건축 경기를 만들기 시험 나왔다고. 그 다음에 3-1번 3-2번 두 개 읽어보시고. 번역하셔야 돼. 자, 물어볼게.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걸 그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번역을. 됐죠? 자, 그다음에 4-1번 갑니다. 4-1, 4-2, 4-3 요거 세 같은 거예요. 읽어보시고. 4-1, 2, 3. 자, 그만이 그죠.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게 분명치 않는 거지. 그죠? 그 표현인데 다만 4-3번 가볼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다른 주기와 또 다른 뭐요? 진폭을 갖고 있어. 규칙, 불규칙. 불규칙적이면서 또 뭐 있습니까?
불안정적으로 반복되면 순환되는 거예요. 개념 파악됐죠? 그 다음 5-12 읽어보시고 같은 말이 지금 영어 자체가. 자 보세요. 이건 묻는 진폭이 마다 더 크다. 이 말은 참고로 이게 뭐야? 이게 확장이야. 확장이 수축이거든. 그러니까 확장은 더 크고 수축은 더 적지. 그러니까 이게 폭이 더 크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6 했고 넘어갑니다. 자 3페이지 7-1, 2, 3, 4까지 그냥 통과. 5까지 그냥 통과하세요. 7-5와 6만 기억하시라고. 5, 6만. 7-5요. 7-5는 뭔가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혹시 잠시만요. 보세요. 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다르게 항상 후순환될까? 그 이유가 뭐냐 묻거든. 여기 있는 상업과 주거 공장 3개 있지. 경기 진폭이 다른 거지. 요거 3개 합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항상 뒤에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아니 요거 합쳐봐. 같이 움직이면 뒤에 따라가거든. 그죠? 한 개는 같이 가잖아. 이건 뒤에 따라가지. 그죠? 합치면 무조건 뒤에 따라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반대로 가니까 합치면 무조건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 논리가. 그 말을 갖다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의 각 부분별 주거, 상업, 공장 있는 걸 합친다. 이게 결국은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한 결과 후순환적 경기 변동을 갖고 있다. 그 말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 7-5번 옆에다 뭐 있습니까? 이거 써놓으시라고. 부동산 경기 후순환적. 이거 써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를 딱 물으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부동산 경기 후순환적 되거든? 7-5번처럼 그 말 딱 나와야 돼. 자, 그다음에 7-6번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기도 때로는 호행하기도 하죠. 그 말 요거 묻는 거지. 요거림. 그죠? 요거 묻는 거요. 선행 역행 묻는 거야 문제가. 되었죠? 자, 8-11, 12 두 개 읽어보시고 8-11, 12 두 개 읽어보시고 요 말 묻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같은 말이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갖고 있다. 그 말 뜻이라고. 그래 시험 낸다. 자, 그래서 8- 이제 자 이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3-1 갑니다. 앞에 뭐라 했습니까? 8-3-1 정책이지. 이게 뭐라고? 무작위. 8-3-2 갑니다. 예, DTI라는 건 정책이지. 여기 뭐죠? 불규칙. 8-4-1 갑니다. 4일 보니까 방학 동안에 방학 때마다 대학교 원룸은 공실 늘어난다. 이게 뭐야? 반복되는 거지. 이런 게 뭐라고요? 예, 저기 있는 계절적이지. 그죠? 그다음에 8-4-2 갑니다. 매년 12월 반복되는 거지. 이것도 뭐라고? 계절적. 넘어갑니다. 자, 8-4-3 가볼게요. 뭐라 했습니까? 봄, 가을 반복되는 거지. 반복된다. 이게 뭐라고? 계절적. 그런데 9-11, 9-12가 있는데 조심할 거님들 여기서 좀 9-2번. 그러니까 9-11과 9-2는 그냥 1, 2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9-2는 보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두째 줄 순차란 말 딱 들어오지. 순차. 들어온 순간 이건 무조건 순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차를 말씀 그냥 보세요. 순차가 없으면 그냥 막 써도 상관없다고 이걸. 응? 써도 상관없는데 순차가 딱 들어오니까 순서별로 나열하래 그 말 뜻이라고. 그건 좀 조심하라고. 되었죠? 그래서 9-2 보니까 순차 묻는 순간 상향 뒤에 뭐 들어와야 돼? 상향 뒤에 뭐 들어와야 돼요? 호태 뒤에 뭐 들어야 됩니까? 하향 뒤에 해복.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9-3일 보세요. 자, 매수자보다 매도자지.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이거 보세요. 문제 풀 때 항상 뭘로 푼다? 요거 매수자 매도자라고. 그거 보세요. 지금 거기 매도자 나 있지. 그죠? 아, 매수자보다 매도자 중시돼 되잖아. 그거 보시면 매도자는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도 아니야? 집값 많은 거야. 올라오면 경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풀 때. 그렇게. 경기 좋아진다. 이게 뭐죠? 회복되겠다. 그죠? 자, 9-3이 갑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 여기 보세요. 자, 이게 한입니까? 이게 한입니까? 어느 게 위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한선. 이거 한선이지. 이건 수도. 일단 이건 경기 좋아진다 나빠진다. 집값 뭐요? 올라간다 이거 아니야. 고래처럼 되긴 답을 갖다가. 그죠? 집값 올라가는 거지. 자, 그다음에 다시 9-4이 가볼게.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자, 다시요. 경기가 좋아지면 집값이 뭐 한다고? 올라가지. 수도. 그럼 누구 중심? 매도자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이 더 빠릅니다 이게. 자, 9-4이 가볼게. 이건 허가량이 늘어난다. 이건 경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지. 좋아진다. 이건 뭐죠? 상향. 자, 그 다음에 9-5번 갑니다. 쭉쭉 가보면 거래 가격이 무슨 선? 상한선은 자 보세요. 앞에 요거 말합니까? 이거 말합니까? 앞에 거지. 경기 나빠지는 거지. 경기 나빠지는 설명 나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근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하시면 돼. 예, 됐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이제 중요한 거 줄만 껐습니다. 자, 113페이지 맨 밑에 있는 3번 부동산 경기 변동 넘어가서 자, 114페이지요. 자, 거기 있는 컷 2번 부동산 경기 특징이 있죠. 갈로 1번 호순환적. 호순환 말 뜻이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해서 호순환적 그거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은 진폭은 크다 적다. 커지고지. 그래서 두째 줄 나 있네. 진폭이 1번도 크다 나 있네. 갈로 3번 국지적 지역적이죠. 절대 전국적 인류 아닙니다. 갈로 4번 갑니다. 우경사 비대칭. 자, 이거 보세요. 우경사, 이 우경사 필요 없는데 자, 우측은 점점 느리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비대칭이 중요하고 그 말 같은 말은 뭐냐? 회복은 느려지면 호텔은 급수가 이 말 기억하시라고. 우경사 자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돼 있죠. 돼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두째 줄 보니까 정점의 저점의 이런 기간 짧다 뭐 나와 있는데 그래 보시고. 근데 갈로 5번 뭐 있습니까? 불규칙 우측 갑니다. 큰 3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꽤 많죠. 갈로 1번 뭐죠? 건축량. 자, 이 칠판 보시고 절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먹거든. 그래 암기하지 말고 수요 공급 가격까지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갈로 1번 뭐죠? 건축량은 공급. 2번 거래량 수요. 3번 가격이지. 4번 공가율이 공급이에요. 뒷장 5번 뭐 있습니까? 택지 분양 실적이 공급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암기하지 말고 어쨌든 측정 지표는 수요 공급 가격을 판단합니다. 오래하시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큰 4번 경기 변동 유형이 있죠. 있는데 이거 주로 볼게 그 안에 내용 다 읽지 말고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117페이지 맨 밑에 있지. 표. 그죠? 이런 표를 보시면 뭐 있습니까? 이게 물었을 때 어떤 예가 속에 포함된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뒷장 갑니다. 118페이지 순환 국면 설명 진짜 많죠? 많지만 다 하지 말고 우리 아까 했던 방식 있죠? 이거 특징. 그죠? 이거 이 두 개 마시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과거 사례 가격과 그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 이거만 보시라고.
예, 그래 보시고 120페이지 있는 거미집은 지금은 통과. 예, 이게 무조건 한 문제 여기서.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29페이지 있는 2장 부동산 시장 요거 할게요. 시장.